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임상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찐 리얼 사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공부한 내용과 실제 사주를 보면은 뭔가 매칭이 안 되고 다른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생각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왜 공부한 거랑 실제 임상에서 보면 괴리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은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1초면은 딱 훑어지거든요. 1초면 훑어진다는 게 뭔가 사주를 구조적으로 뜯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한 방에 그냥 확 와요. 그 시점이 오거든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그 순간에 딱 사주를 볼 때 신기가 발동한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번에 읽힐 때가 많아요. 그 느낌으로 사주를 사실은 봐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매체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사주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수요도 사실은 사주 상담의 수요가 막연한 내 사주의 운이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기보다는 제 사주를 이론적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님들이 선생님 설명이 너무 쉬워요. 쉬워서 알아듣기가 되게 좋고요. 명확해서 되게 좋다. 그래서 내 사주를 선생님한테 실제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으셔서 실제 그 고객들이 보면은 사주를 풀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그런 분들이 유리한 게 사주를 한번 풀어주면은 두 번, 세 번 안 봐도 되거든요. 일단 용신 잡아드리고 좋은 글자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그런 글자들을 인식하고 있으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경우에 따라서 굳이 안 봐도 되고 내 사주를 내가 완전히 좀 파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주 상담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대부분이 그런 수요층들이세요. 본인의 사주를 파악하면은 일일이 매년 신수를 볼 필요도 없고요. 궁금할 때마다 상담을 의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시고 사주 상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 임상을 해보면 사주 이론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주를 뭐 이게 감명하고 풀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푸는 거 보면은 그 단순히 뭔가 용신을 잡고 용신 운에는 좋고 귀신 운에는 나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아지는 관점은 그거와 되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이 용신 귀신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삶의 질, 나 자신에 대한 효능감,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인생에서. 근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굉장히 불안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데 굉장히 그 만족도도 크시고 자기 효능감도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의 가장 핵심은 저는 조우라고 생각을 해요. 조우가 맞으면 내가
당장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도 나는 오늘을 행복하게 날 수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조우가 맞지 않으면 내가 수중에 20억 30억을 가져도 불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편해야지 다 행복한 거고 내가 좋아야지 다 행복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우가 잘 맞는 사람들은 그게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현재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빨라요. 그래서 당장 그걸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행복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우가 안 맞는다는 건 아무리 내가 현재 가진 게 많고 남들이 가진 게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어떤 절대적인 행복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주의 핵심은 행복이고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조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금수에 치우친 사주, 그리고 너무 화토에 치우친 사주들은 정서적인 결핍이 좀 강할 가능성이 높아서 본인이 가진 거에 대한 행복보다는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결핍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신강하면은 뭔가 이루는 게 있고 신강하면은 살아가는데 훨씬 뭐 편안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강하다고 꼭 그 사람이 세 보이고 그 사람이 더 뭔가 그 압박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저항력이 더 커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사람을 결정하는 요소는 내 사주에 가장 많은 오행이에요. 나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나를 가장 결정짓고 남들이 나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나를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는 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목으로 치우쳐서 굉장히 힘 약한 사주라고 해도 나는 목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요. 목이라는 거는 꺾이지 않는 희망이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강한 사람들은 행복도가 좀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목으로 신약해도 결코 신약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목 자체가 굉장히 희망덩어리고 목 자체가 뭔가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성을 발휘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목으로 신약, 목이 뭐 식상이든 재성이든 관살이든 상관없이 나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목이라 그런다면 그 사람한테는 목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 사람의 투지, 의지, 적극성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신강, 신약에 상관없이 저 사람은 뭔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목화는 어찌 보면은 좀 아웃풋의 요소예요. 그래서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자신을 잘 드러낸다는 건 좀 자신의 그런 표현이나 그런데 스스로 규정하고 뭔가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느낌도 좀 들고 사람이 굉장히 정스럽고 인간적이고 그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긍정적인 요소고, 부정적인 요소라면 너무 개입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너무 깊숙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너무 참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선을 넘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당신하고 그런 관계를 별로 맺고 싶지 않은데 너무 깊이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목의 부정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자체는 이해를 해요. 좋은 마음으로 굉장히 정스럽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도 그 기저에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애민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은 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 나를 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오해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있어요. 저 기저에는 너가 잘 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해 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목끼리는 통할 수가 있죠. 불편하면서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볼 때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또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양가감정이 좀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강신약을 논하기 이전에 내가 목이 강하다면 나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이고 좀 밀어붙여서 그게 약간 금수에게 비춰서는 너무 나댄다. 왜 저렇게 악바리 같이 왜 저렇게 투쟁적으로 열심히 선을 넘으면서 그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 수는 있어요. 그게 목이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강신약 다시 한번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목이 많다면 나는 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 일간이 목이 아니어도 나는 목이 많으면 목의 모습이 일간보다도 훨씬 많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목이라는 건 꺾이지 않는 투지고 희망이고 화를 보고 나아가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절망도 적고요. 그냥 하루하루 좀 즐겁게 희망적으로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라는 그런 여유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면에 이제 금수가 발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희망둥인 거죠. 대책 없이 낙관적이고 대책 없이 좀 희망적으로 보이고 현실인식이 약간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저에는 상당히 선한 마음 그리고 같이 잘 되자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인정해 주면은 인간관계에 좀 더 폭도 넓어지고 내가 나에게 오는 인연을 놓치지 않을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화가 굉장히 인정스럽고 약간 경계가 없고 집요하고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그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선의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상대적인 감정인지라 때로는 금수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대책 없고 너무 깊숙이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화는 욱하죠. 감정적으로 욱해요. 근데 그 욱하는 마음도 어찌 보면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안쓰러운 마음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딱 선을 지켜야 되고 선을 지켜야 되고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허용하는 범위가 딱 누구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살기 피곤한데 아무도 내 삶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딱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목의 요소는 그렇고, 신강신약 상관없이 화의 요소. 화는 굉장히 좀 다혈질적이고, 화가 많으면, 귀신 상관없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약간 강팍하고 감정적이고, 뭔가 융통성 없고 여유 없고,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서 때로는 과한 액션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좀 줄 수도 있죠. 화는 그런 거예요. 화는 결국에는 화생토에서 수를 메마르게 하는 요소거든요. 수라는 게 융통성이고 생각의 임자고, 좀 아웃풋을 하기 전에 뜸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뭐 속에 들어가 보면 뭔가 깊이 뭔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꿍꿍이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다만 너무 급해서, 너무 강팍해서 좀 거리를 유지하고 싶고, 좀 생각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자꾸 체이싱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면 상대는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피할 수가 있는 게 또 화일 수 있어요. 정열적이고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딱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체는 안 일어나겠죠. 생각의 지체, 뜸들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 내가 시간을 끌어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단점들은 좀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죠. 요즘같이 세태가 빨리 변하고 유행이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서는 화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뜸을 들이다가는 이미 그 유행은 지나고, 나는 그 유행을 캐치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는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적응의 요소가 빠르다. 그래서 그 화가 강한 사람들은 유행이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죠. 프랜차이즈를 해도 요즘같이 뭐 탕후루나 그런 것들, 이게 금방 유행이 딱 없어져 버릴 수 있는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몇 개월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화가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이제 금수가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렵거든요. 뭔가 스테디한 걸 되게 좋아해요. 금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같은 음식점을 해도 그냥 삼겹살집 누구에게나 통하고, 뭔가 유행이 안 따르고 그냥 오래 천천히 그냥 지속적으로 크게 흥하지도 크게 망하지도 않는 아주 안전한 그런 품목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가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트렌디한 그런 업종에 잘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는 그런 요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강신약을 떠나서 내게 화가 많으면 나는 그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목이 타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화생토가 돼서 토가 너무 치열해서 수가 들어와도 딱 증발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목이라는 게 뻗어가는 기상이고 시작하는 기상인데, 목이 다 아예 그
목이 다 그냥 화에 의해서 거의 말라가는 지경이기 때문에 목을 쓰기가 어려운 사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생토에서 토가 너무 치열하면 수라는 어떤 장인정신, 그리고 뭔가 오래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여유, 시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발달하신 분들은 목소리만 커요. 목소리만 커서 실리에는 상당히 좀 약할 수 있고, 그다음 목소리가 커서 실수가 많고 사과해야 될 일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상에서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간적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뭔가 나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단지 급하고 오래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자꾸 구설, 시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토가 많은 사람들, 토는 천간에 2개나 있고 지지에 4개나 있어서 총 6개가 있어요. 천간에 10개와 지지에 12개가 있으면 총 이제 글자로 따지면 22개잖아요. 22개 중에 6자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가 없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토가 기능을 못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내가 축토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자수를 가지고 있거나 진토를 가지고 있거나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토로서의 기능보다는 약간 수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국에는 토가 많아요. 나는 축월생이 막 진토 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토 진토는 언제든지 다 수로 가버릴 수 있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왜 토의 모습이 안 보이지?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토도 진정한 토는 사실은 천간에 무기토, 특히 무토, 그리고 지지로는 미토와 술토가 있죠. 진토와 축토는 거의 계절로 본다면 이제 겨울하고 이제 봄에 가까운 그런 글자고, 지지는 글자로 십성으로만 보면 절대 안 풀리는 부분이 많아요. 지지는 계절로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축월생인데 지장간에 막 수가 많은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수가 많은 글자들이 있으면 나는 축월생임에도 불구하고 문의는 토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 토가 가진 특성이에요. 왜 원국에는 이렇게 토가 발달해 있는데 이 사람은 토의 모습이 아니지? 토가 없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으면 반드시 축토 진토에 지장간에 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축토 진토인데 뭐 자수 신금, 그런 식으로 합의돼서 수로 변하는 경우의 사주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가 많은 사람들은 별것 아닌 거에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은 생각에 자충수를 둘 수 있는 분들인 거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게 답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토는 너무 복잡해요. 배가 고프면 내가 왜 배가 고플까부터 시작해서 너무 좀 복잡한 경향을 많이 띠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좀 꼬는 스타일들이 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힘듦의 정도를 본다면 100에서 50 정도 힘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50만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80만큼 힘들어할 수가 있는 분들인 거죠.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그리고 뭔가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많은 여지를 주고 너무 많은 생각을 담아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개운법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간에서 토가 없기는 힘들죠. 6글자나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가 못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토가 없다라는 게 이게 토가 수화 상징도 막아주고요. 그죠? 금목 상징도 막아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중재적인 입장의 글자들이 토잖아요. 그래서 뭔가 격변하는데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토잖아요. 근데 완충 역할을 하는 토가 없다라는 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결국 모든 사건, 사고에 연루되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친 것도 좋지 않지만 토가 없거나 거의 수처럼 변한 그런 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을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토는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굉장히 상쟁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내가 시속 100km짜리 공을 직격타로 맞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토가 없는 사주들인 거죠. 토가 있으면 100km짜리가 어딘가를 튀겨서 힘이 반감이 돼서 나는 50만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가 없다라는 건 나는 100km로 오면 100km로 그대로 맞는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죠. 그대로 다 외부적인 변수를 다 뭔가 내가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가 강한 사람들은 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좀 속을 알 수 없다. 뭐 저렇게 복잡하냐.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죠. 한 번 저 사람은 곱씹어야 되는 거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면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내어주는 마음 자체에 공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화토 금. 금은 야무져요. 야무진데 약간의 인간미는 떨어져요. 그래서 사회생활 굉장히 잘해요. 일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외로워요. 상대가.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게 일로 관계된 그런 느낌이에요. 일을 떠나서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가 좀 더 발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본인들은 그런 걸 모를 수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뭔가 목화의 영역 사람들이 보면 옆에 사람을 좀 외롭게 만들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게 내가 이 사람을 오래 만나서 겪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교류하는 그런 측면들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가로막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가로막히는 거니까 좀 왜 만나도 진척이 안 되지? 인간관계가 진척이 안 되고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면 약간 피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느낌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깔끔해요. 금들은 나도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 딱 거기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그쪽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자체가 타고난 본성 자체가 좀 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뭔가 정스럽고 좀 인간적이고 뭔가 빈틈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사주는 굉장히 그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금끼리 보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진 않는데 다만 확인하는 거죠. 아, 나랑 같은 부류구나. 그럼 나도 딱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사람도 딱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평화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요. 다만 인간관계 자체를 뭔가 가슴 깊이 조금 공유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선이 존재해서 시간이 지나도 뭔가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허탈감? 나는 이만큼 너에게 다가가는데 너는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막힘이 좀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확실히 금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감정의 군더더기도 좀 없고요. 사람들이 깔끔하거든요. 곱씹지 않아요. 사람이 힘든 게 곱씹어서 힘든 거잖아요. 이불킥을 하는 것도 곱씹어서 이불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곱씹어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쿨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한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쿨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쿨해서 좋긴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죠. 문제를 만들지도 않고 딱 선을 넘지도 않고 사회생활도 굉장히 그래서 잘하죠. 남한테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지나친 남에 대한 관심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금은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좀 편안함을 줄 수가 있고 훅 들어오지도 않고 나의 어떤 그 선도 좀 유지하게 지켜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뭔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고 선 넘어오는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들의 관계는 굉장히 깔끔하다. 감정의 군더더기가 없다. 그냥 보이는 걸 다로 생각한다. 뒤에 가서 곱씹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멘탈적으로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너무 남을 보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남이 너무 포커싱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남한테 굳이 관심이 별로 없고 선도 넘지 않고 딱 거기까지 유지되는 그런 관계에서는 힘들 게 전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금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약해도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신약해 보이지 않는다. 세 보인다. 근데 세 보인다는 게 나쁜 의미의 세 보임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군더더기 없고 뭔가 격분하는 요소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인간미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그건 상대적인 관점. 목화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금이 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특히나 토일간에 토생금 되어 있는, 토를 식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해도 약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토 무토일간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도 절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의 어떤 결단력,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남의 감정이 전이되거나 남이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평화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 본인은 굉장히 심간 편하고 좋죠. 힘든 게 결국에는 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남의 감정에 전이가 많이 되고 남을 많이 봐서 내가 남을 너무 신경 써야 되는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좀 매사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남한테 관심을 좀 끄는 순간에 나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금이 발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토생금 되어 있는 사주들이라면 본인 인생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한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감 자체는 좀,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 자체는 좀 클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부러운 측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마음 터놓는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약하거든요. 그쪽으로 약하고 스스로도 약간 그런 한계를 본인이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가족일 경우라면 마음 터놓는 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상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는 이 사람으로 해서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금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자고 딱 보이는 걸 다로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이 깊고 땅굴을 파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되게 쿨하게, 그리고 보이는 걸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아주 편한 영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는 일단 침울해요. 침울하고 기운적으로 많이 좀 다운된 기운이 좀 있어요. 수가 많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으면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수가 많은 사람들이 또 부자도 많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본인에게 물어보면은 본인의 행복 지수는 좀 낮은 사람들일 수가 있겠죠. 수 중에 10만 원만 가져도 오늘 하루 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목화의 영역인 거고, 수의 영역은 내가 오늘 하루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굳이 잘 즐기지 못하는, 목화에서 보면 야 나는 저 돈 있으면 난 진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왜 저 사람은 그걸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수가 많다는 건 결국에 화를 못 쓴다는 뜻이기도 하죠. 화는 발산하는 거고요. 오늘을 사는 거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들, 편하게 굳이 애써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수는 약간의 그 걱정 인형이라 그러죠. 걱정을 좀 땡겨서 하고 본인이 지금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큰 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특히 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우가 깨져 있어도 그래요. 조우가 깨져 있으면은 절대 뭔가 잘 살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게 결코 행복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가 많다는 건 토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토가 붕괴되어 있다는 건 내가 토라는 건 중용이고 절제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측면인데 토가 붕괴됐다는 건 자꾸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 한 번만 오면은 그 집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토가 결국에는 좀 건재해야지 사람이 좀 약간 무게감도 있고 중용의 미도 있고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상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수가 강하다는 건 결국 토가 붕괴되어 있다. 그리고 화를 못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변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해요. 신 강하든 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가 많으면.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 신약이어도 제다 신약은요.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아요. 재성은 물론 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내 욕망에서 비롯된 설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재성인 거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재성이 아니거든요. 재성은 순수하게 내 의지의 발현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 동기 자체는 내가 하고 싶어서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다 신약은 신약 중에서 제일 신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제다 신약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다 신약은 신약 중에 제일 세 보인다. 그리고 또 세 보이는 인자가 수예요. 수. 수가 강한 사람들도 수로 약해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가 강하면 사람이 세 보여요.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토생금 된 사람들, 토일간에 금으로 식상다자인 사람들, 굉장히 세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결코 뭐 이론적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임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임상은 결코 사주 이론에 기반하지 않는다. 경험에 기반한다. 그냥 데이터가 축적돼서 내가 사주를 읽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주를 보면 그냥 찍히는 거예요. 한 방에 0.1초 만에 와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결국 굉장히 임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 거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상담이
굉장히 좀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론만 가지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실전 사주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결코 이론만 계속 공부한다고 늘지 않아요. 이론은 딱 목화토금수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합충파해, 그리고 오행의 성격, 그것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전사주 응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응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투영이 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결국에는 경험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임상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순간이 오고, 그럴 때 유레카를 외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임상이 답이다. 그냥 막 봐줘라. 많이 봐줘라. 그리고 많이 들어라. 봐주는 것보다 일단 처음에는 들어라. 그 사람의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서 이 사람의 이 글자는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떤 모습의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의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매칭시키는 그런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주제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